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닥터 처방전. 자, 오늘의 건강 주제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우리가 뛰고 달릴 수 있는 것도 우리 몸에 이 관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정형외과 전문의 최영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최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크게 보면 이 관절염인데요. 우리 몸에 관절이 아주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절염,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성인의 몸에는 보통 206개의 뼈가 존재하며 뼈와 뼈 사이는 관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관절 중에서 움직임이 큰 관절, 상체에는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이 있고 네. 하지에는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체중이 가해지는 하지 관절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의한 관절 연골의 마모, 물리적 변화와 염증 변화에 의한 염증성 병변이 동반되는 관절 질환입니다. 그 밖의 관절염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성 관절염, 피내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 관절에 축적되는 통풍성 관절염, 외상으로 인한 관절 연골 손상으로 외상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 이 원인으로 나이 말고도 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관절 연골의 마모, 염증 변화가 동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노화에 의한 퇴행입니다. 최근에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며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발생하는 경우 운동 부족, 비만, 과도한 다이어트 등의 근력 손실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 다리 자세를 취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또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다 보면 앉았다 일어서실 때 또는 반대로 아이고 다리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통증을 호소할 정도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상태일까요? 노인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 엑스레이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인 1단계는 정상 관절 간격에 비해 관절 간격이 약간의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단계로 심하지 않은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여 단순 운동, 생활 습관 개선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단계의 경우 정상 관절 간격에 비해 명확히 좁아지는 관절 간격, 골 말단의 골극이 형성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잦은 통증과 함께 급성 염증 시기에는 관절에게 과다 분비로 물이 차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3단계 중등도 이상의 골극과 골 말단의 골 경화, 골 형성 변형 등으로 관절 운동 제한이 발생하며 잦은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 뼈와 뼈가 부딪히는 관절 간격이 완벽히 좁아지는 단계의 경우 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진단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입니다. 네. 초기 관절염의 경우 무릎 앞쪽의 둔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게 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저희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자동차 또는 비행기를 오래 타고 있으면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다가 일어서게 되면 심한 통증과 뻑뻑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맞아요. 또 무릎을 움직일 때 딸깍거리는 소리,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반드시 연골 손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가 필요합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자,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처방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20대 남성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농구를 특히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즐겼는데요. 유명 농구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수 생활하는 동안 연골이 모두 닳아버렸다고 하더군요. 연골 손상을 막으려면 운동량을 줄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연골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사연입니다, 선생님.
농구를 좋아하지만 무릎 연골 손상이 걱정된다는 이야기인데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와 같이 취미로 즐기는 적당량의 운동은 근력을 향상시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중 발생하는 외상은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관절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운동, 특히 구기 운동의 경우 잦은 방향 전환, 점프와 착지 등의 동작은 하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도 근력 운동과 병행을 한다면 부상을 예방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건 좋지만 부상을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평소 퇴근 후 헬스장에 들려서 2시간 동안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30대인 제가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30대 여성인데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던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이나 놀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분의 경우 아직 젊다고 볼 수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최근 젊은 층에서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며 과도한 운동 후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근력량이 적고 출산 등 체형의 변화가 생기고 무리한 다이어트 등과 같은 근력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남성보다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힐과 같은 신발을 신는 경우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며 무릎 관절 앞쪽으로 관절이 닳게 되는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 시 본인의 체형, 근력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적당한 운동을 선택하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이 심한데도 어르신들은 참는 경우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선생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심하더라도 환자 본인 증상이 심하지 않고 불편감이 적다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심해질수록 통증, 운동 제한이 점차 심해져 불가피하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2, 3단계의 경우 우선 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우선 시행됩니다.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 MRI 등이 필요하며 수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관절염 4단계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변형된 관절을 절제하고 인공으로 된 삽입물을 치환하는 수술입니다. 이 경우 수술을 위한 입원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자라면 누구나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비수술적인 요법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효과적인 그 비수술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3, 4단계의 중등도 이상의 관절염에서 인공관절 치환술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하반기 신의료기술로 허가된 자가골수 채취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는 타인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주입하는 치료제입니다. 네. 자가골수 채취 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본인의 골반에서 주사침을 이용하여 골수를 채취, 원심 분리기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관절각 내에 주입하는 치료로서 당일 처치 및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치료제는 타인의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형태로서 본인의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자가골수 채취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좀 더 부작용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초기 퇴행성 관절염일 때 이 생활 습관이나 운동을 통해서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관절염을 방치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통증이 심해져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조기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보다 항상 예방이 먼저입니다.
평소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하지, 종아리와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아쿠아로빅 등 체중이 가해지지 않지만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쪼그려 앉는 자세나 양반다리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식습관, 운동, 바른 자세 등으로 예방을 하였으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방치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